남성과 낯을 보여주며 약사를 위협한 6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마스크를 달라며 협박했습니다.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말이 여실히 현실이 됐습니다. 하루 새 추가된 코로나19 환자는 100명대로 떨어졌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초비상입니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콜센터 직원과 가족이 70명 넘게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까지 서울 확진자 수가 총 140명대였는데 이렇게 집단 감염이 한 번 생기는 게 무섭습니다. 신도림동 현장에 나가 있는 우현기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자, 지금도 검사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던데요. 정확히 몇 명입니까? 예, 이곳 서울 신도림동 코리아 빌딩 보험사 콜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늘 오후 6시 반까지 총 73명입니다. 콜센터 직원 69명과 이들과 접촉한 가족 4명 등 확진자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보험사의 상담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이 콜센터가 있던 11층은 폐쇄됐고 콜센터 소속 직원과 교육생 등 207명 전원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검사를 마친 직원들은 자가격리 상태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런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확진자만 1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한 봉화 푸른요양원이나 이스라엘 지난 8일 확진 판정을 받은 노원구에 사는 50대 여성이 콜센터 직원 중 최초 확진자이긴 하지만 오늘 확진된 동작구 거주 30대 여성이 최초 확진자보다 먼저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은 최초 감염자와 감염 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콜센터 직원들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내일 오전부터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이미 직원 가족들의 감염 사례가 발생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도림동 코리아 빌딩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제는 2차 감염입니다. 콜센터에서 감염된 직원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 가족 혹은 지인들에게 이미 퍼뜨렸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의 거주지는 서울 12개 자치구와 인천, 경기 지역까지 다양했고 이들 중 일부는 확진 판정을 받은 오늘 그 전까지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이어서 조영민 기자입니다. 신도림동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직원들의 거주지는 수도권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서울은 노원구와 은평구 등 강북 지역부터 강서와 양천, 관악, 동작, 금천구 등 서남부 권역까지 25개 자치구 가운데 12개 자치구에 확진자 거주가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를 포함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확진자 13명이 거주하는 인천시는 미추홀구와 부평구 등 6개 자치구에 확진자가 퍼져 있고 경기 광명과 부천, 김포시 등도 콜센터 확진자가 사는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타 지역 거주 근무자에 대해서는 아직 검사와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문제는 지역사회의 2차, 3차 감염 가능성입니다. 콜센터 직원 상당수는 신도림역, 구로역 등 이용자가 많은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해왔습니다. 일부 직원은 증상이 나타나고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장례식장이나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다녀왔다는 동선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콜센터 직원 남편이 확진 판정을 받는가 하면 인천 식당에서 콜센터 확진자와 옆 테이블에서 식사한 50대 남성도 감염되면서 2차 감염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신도림동 콜센터 관련 방역 성패가 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의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하루 종일 전화를 돌리는 콜센터는 보시는 것처럼 직원들이 독서실처럼 1m 간격으로 다닥다닥 붙어서 근무합니다. 이 바이러스 전파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마스크도 쓰지 않고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봉태현 기자입니다. 콜센터 직원들은 근무 시간에 헤드셋을 쓰고 모니터를 보면서 고객들을 상대합니다. 서울 신도림동 콜센터 직원 100여 명도 낮은 칸막이가 있는 공간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응답하거나 외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1m 남짓한 거리를 두고 다닥다닥 붙어 앉아 집단 감염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콜센터 측은 근무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해 감염 위험에 대비했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통화해서 매니저들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되느냐 하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이 조사한 콜센터 근무 실태는 달랐습니다. 확인한 걸로는 업무 특성상 마스크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사무실 안에서 직원들이 모여 함께 도시락으로 식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점심 그 회사 내에서 도시락을 동료하고 먹었대요. 여성분들 많고 콜센터 그 하시는 분들이 증상 발현 이후 팀별 회식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침방울로 튀고 분명히 뭐 밀접 접촉은 안 할 수가 없죠. 신천지 교회 예배 보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로 감염을 차단하려는 직장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였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콜센터가 있는 코리아 빌딩은 지하 6층, 지상 19층 규모로 웨딩홀, 상가, 오피스텔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6층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무실도 있는데요. 건물 앞에 설치한 임시 선별진료소에는 검사를 받으려는 입주자 들로 긴 줄이 들어섰습니다. 이어서 권솔 기자입니다.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보험사 콜센터 입주 건물로 긴급 방역에 나선 보건소 차량이 드나듭니다. 1층 입점 3가는 모두 텅 빈 채 문이 잠겼고 폐쇄 조치를 알리는 안내문만 붙었습니다. 사무실을 전날부터 샀고요. 오피스텔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신 곳은 폐쇄는 아니고요. 반면 건물 앞 임시 선별 진료소에는 몰려든 입주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앞다투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근데 입주 같은 건물이라는 자체부터 염려가 되는 거죠. 뭐. 콜센터 입주 건물은 지하 6층, 지상 19층 규모입니다. 1층부터 12층까지는 상업시설과 사무공간으로 콜센터 등과 함께 웨딩홀 같은 다중이용시설도 입점해 있습니다. 이 중 집단 감염이 확인된 콜센터는 11층으로 207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7, 8, 9층에도 같은 회사 콜센터가 운영됐는데 이곳에서 일하던 500여 명도 검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여기에 13층부터 19층까지 입주해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140세대도 검사 대상입니다. 같은 엘리베이터를 쓰는 거잖아요. 어쨌든 층이 달라도 이걸로 인해서 이제 감염이 될까 같은 거. 이 건물 6층에 4.15 총선 캠프를 차렸던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도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 판정됐습니다. 윤 전 실장 측은 조만간 캠프 사무실을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신도림 콜센터 집단 감염의 여파로 금천구 마을버스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콜센터 직원의 가족이 마을버스 운전자였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초록색 시내버스가 시장 앞 좁은 도로에 있는 정류장에 멈춰섭니다. 자세히 보니 버스 앞 유리창에 금천 영일이라고 적힌 종이가 부착됐습니다. 소규모 마을버스 운행이 중단되고 대형 버스가 마을버스 노선에 투입됐습니다. 서울 독산역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금천 마을버스 운전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운행 일치나 뭐 CCTV를 돌려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접촉자 같은 경우가 있으시면 자가격리. 마을버스 운전자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도림 콜센터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근무자의 가족이었습니다. 관할구청은 운수회사에 확진 사실을 전달했고 오늘 해당 노선 첫 차부터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차고지는 어제부터 이렇게 출입이 통제됐는데요. 운행을 중단한 버스 18대에 대한 소독 작업도 진행됐습니다. 해당 노선을 운전하던 기사 57명 전원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내가 그 버스를 탔는데 그분이 만약 확진자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저 같아도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떨리죠. 무섭고 겁나죠. 이거는 뭐 이게 저기 폐렴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치료를 받아도
이게 그냥 바로 낫는 게 아니고. 관할구청은 음성 판정받아 격리 해제되는 운전자가 차례로 복귀하는 대로 다시 운행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근무 환경이 비슷한 서울 시내 다른 콜센터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안내를 하고 있는 1339 콜센터와 다산 120 콜센터는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등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여현병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의 모습입니다. 수십 명의 직원이 마스크를 쓴 채 좁은 공간에서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시간을 한 달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월 11일 촬영한 1339 콜센터 직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침방울이 많이 튀는 업무 특성 때문에 지난달 말부터 직원에게 마스크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신도림동 콜센터는 남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증상 상담을 받고 있는 1339 콜센터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면서 1층에서만 하고 1339 센터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270명의 직원을 3곳에 나눠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재택근무 도입도 논의 중입니다. 원격 상담 실장에서 설치해가지고 집에서도 우리 상담원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서울시가 운영하는 다산 120 콜센터도 직원 230명 중 일부를 집에서 근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평상시에 앉는 자리보다 2자리 또는 3자리 건너뛰어서 직원들 간의 거리 자체를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서울의 모든 콜센터를 긴급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여연규입니다. 팬데믹,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한다는 뜻인데 WHO가 팬데믹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먼저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집단으로 나온 미국 크루즈선은 오클랜드항에 정박했는데 우리 국민들은 아직 못 내렸습니다. 오클랜드에서 윤수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엿새 동안 미국 서부 해안에 머물고 있던 그랜드 프린세스. 오클랜드 항구에 근접하자 승객들의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Look at that, yes! Woohoo! I'm so happy to hear other passengers. They're so happy to be outside. They're so happy to be at the Bay Area. It's very cool. 코로나19가 집단 발병한 크루즈선이 도착하자 항구 주변엔 긴장감이 감돕니다. 네, 지금 제디 반대편 항구로 그랜드 프린세스호가 보이실 텐데요. 네, 미 정부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족들은 물론 취재진들까지 접근을 이렇게 통제했습니다. 앞서 승무원 등 46명을 조사한 결과 2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크루즈선에 3,500여 명이 타고 있었던 만큼 추가 검사가 진행되면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선 확진자 21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2,000여 명의 미국인 승객은 4곳의 군사기지로 이송된 뒤 2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영국과 캐나다도 전세기를 통해 자국민들을 귀국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 국민 4명은 배 안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측은 이 기차는 밀양을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하선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remaining passengers will be transported again through very, very carefully controlled environments. 나머지 1,100여 명의 승무원들은 배에서 남아 격리 조치와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미국 오클랜드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자,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확진자와 간접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코로나19 위험이 과장됐다고 말해온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일에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워싱턴에서 김정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질문이 쏟아집니다.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 대신 답하는 펜스 부통령. So let me be sure to get you an answer to that. I honestly don't know the answer to the question.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자들과 잇따라 간접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 그의 감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 겁니다.
지난 2월 후원회 모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한 슐렙 미 보수연합 의장과 질병예방센터 방문 때 동행했던 콜린스 하원 의원, 전용기에 함께 탔던 게츠 하원 의원, 세 사람 모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 전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 현재 자가 격리 중입니다. 올해 나이 74수로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속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에도 대균 공포증이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He's coughing in the middle of my answer. Yeah. If you're going to cough, please leave it alone.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서 확진자와 오랜 시간 긴밀한 접촉을 하지 않았고 아무 증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코로나19 위험도는 낮다는 주장과 함께 유세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본인마저 위험에 노출된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필요시 격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국가별 확진자 수를 비교해보면 중국 다음으로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습니다. 이탈리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전국에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수도 로마의 한 대형 매점. 시민들이 생필품을 사기 위해 몰려듭니다. Non ci sarà più la zona 1 e la zona 2 della penisola. Ci sarà l'Italia, un'Italia zona protetta. 이탈리아 정부가 전국에 이동 제한령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봉쇄 지역을 하루 만에 전국으로 확대한 겁니다. Tutta la cittadinanza di restare in casa, evitare uscite inutili, evitare gli assembramenti. 이에 따라 주민 6천만 명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업무 등의 이유를 제외하곤 거주 지역을 이동할 수 없습니다. Spostarmi di città, vado all'estero, i viaggi che dovevo fare sono saltati, quindi anche per la paura delle persone. 확진자는 연일 1,000명 넘게 늘어나면서 10,000명에 육박하고 있고 사망자는 450명을 넘었습니다. 이처럼 한 달 말부터 아예 평양을 떠나서 동해안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최선 기자. 화륙타격 훈련을 또다시 지도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강원도 원산에서의 합동타격 훈련을 시작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으며 마스크가 누해지거나 분비물이 묻으면 새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 선전 매체에 마스크를 쓴 것처럼 엉성하게 합성한 사진이 보도돼 실제로는